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8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주말을 잘 보내셨습니까? 드디어 저희에게는 왔습니다. 아직 기침을 좀 하고 있지만 이재민 PD가 더 안 나왔다간 잘릴 줄 알고 지금 잽싸게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와주셨습니다. 근황 토크를 해보죠. 어떻습니까? 네, 다 나왔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요. 콜록콜록 이상하게 기침을 해서. 예, 요새 독감이 또 무지하게 심하대요 또. 네. 예.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자, 저는 아무튼 굉장히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쉰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못 쉰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짜증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막 그 빚독촉하는 것처럼 일은 많고 그리고 집안일은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녁에 마지막 돌마고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미디어 스크랩을 하면서 마지막 돌마고를 왜 오늘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KBS의 그러니까 해임 제청안이 오늘 첫 KBS 이사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네. 누구 해임 제청안이죠? 고대영이죠.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위탈 듣는 분은 다 아십니다.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오늘 첫 논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 발에 그러니까 MBC처럼 하면 오늘 당연히 됩니다. 제청되고 딱딱딱 했잖아요. 이사회까지 주르륵. 네. 그런데 오늘 한 방의 대기를 기대하고 저희는 돌막으로 오늘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KBS가 MBC보다 더 지금 시급한 것이 평창올림픽이 지금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질질 끌면 하루하루가 정말 그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차질을 빚는데요. 그래서 빨리 오늘 그냥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오늘 뭔가가 무리를 일으켜서 뭔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일 날 24일 날 다시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24일 날 될 텐데 24일 날 마지막 돌마고를 하기에는 오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여러 번의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다가 우리의 희망을 담아 오늘 22일 날 밖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는 썼지만 예전에 길환영 사장 퇴임되던 날도 저희가 밖에서 문화제를 준비하고 문화제를 이렇게 하려고 쫙 앉아 있었는데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조원들이 그 당시 이제 새노조 권오은 위원장이랑 막 뛰어나오면서 됐다고 해임됐다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의 감동이 오늘 재현됐으면 좋겠다. 시간도 딱 그렇게 돼요. 4시에 회의고요. 회의 결과가 나오면 대략 7시쯤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요. 그런 기대를 하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냥 해임하라라고 촉구하는 그런 마지막 돌마고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 좋은 결과를 듣고 파티를 하면 우리가 아주 KBS 인근 술집을 다 장악하고 놀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오늘 안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소명 기간도 충분히 줬고 물론 한번 연장해달라 그랬는데 고대영 사장이 이거는 수가 좀 뻔하지 않습니까?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이미 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의 소명을 다 해놓고 그래서 소명 기간도 이미 줬고 그리고 이미 이사회 구성을 보면은 이사회 구성 자체가 6대5이기 때문에 해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제도적으로도 이사회 소집에서 충분히 다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무슨 일이 진짜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 오늘 사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요. 아시다시피 내일 오전에 전국조합원 총회를 엽니다. 이미 다 공지가 돼 있어요. 전국조합원 그러니까 무조건 해임되면 그 다음날 전국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파업 종료를 선언하고, 그러니까 결정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해임이 되면 수요일 24일 오전 9시에 전 조합원 전국적으로 다 복귀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해임 사유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거. 이분이 해임 사유가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무려 6가지나 되네요. 예, 6개라는데. 예, 뭐 국장 당시 금품수수 누구한테 돈 받았는지 다 아시죠? 국정원한테 돈 받았죠. 네. 꼴랑 200만 원. 예. 도청도 있어요, 이분이. 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예전에 민주당 도청 끝까지 했고. 우리가 네. 수사를 해야 됩니다. 도청해가지고 이거 자유한국당에 넘겼던 분이잖아요. 예, 아무튼간에 그런 사유로 해임이 오늘 목전에 와 있습니다. 네, 아무튼 KBS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역시 열심히 좀 미디어 탈곡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 네. 방송사들의 상품권 임금 지급 네. 관련돼서 방통위가 뭔가 이 조치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정부 부처,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네. 5개 부처와 함께 또 9개 방송사업자도 참석했어요. 지상파 3사, TVN 등등 주요 방송사들 관계자, 본부장급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주 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회의를 열었어요. 이게 이제 외주 제작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됐잖아요. 네네. 상품권 임금 지급뿐만 아니고 TVN에서는 사고도 나가지고 크게 다치셨죠. 그리고 또 TVN 마찬가지로 TVN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또 EBS에서도 또 외주 제작 PD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고, 네네. 아무튼간에 여러 가지로 최근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뭔가 조치를 내놓는 것 아니냐.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일 날 열렸습니다. 이 회의가. 네. 그런데 이제 보도 나온 것들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한 분들의 이 발언을 보면은 썩 그렇게 무슨 구체적이고 전격적인 뭔가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회의 결과를 보면은 외주 제작사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네. 사후 대책을 마련하자. 이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냥 합의한 정도에 네. 그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충격적인 내용들이 보도를 보면 있는데, 예를 들어서 KBS 방송본부장도 참석을 했는데 회의하고 나와가지고 개그맨들에게 상품권 임금 지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대요. KBS에서는 개그맨들에게도. 하지만 아시겠지만 개그맨은 KBS 직원이에요. 근데 KBS 직원인데 왜 개그맨한테 상품권이 지급할까? 약간 놀랍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KBS 역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대책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KBS 상품권을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사용 실태를 공유했다. 이런 실태를 공유할 거면 회의는 왜 하죠? 예. 이거 다 솔직히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TVN 같은 경우에도 화유기에서 최근에 스태프 추락 사고가 있어서 수습 방안을 나누는 등 사후 대책을 확인하는 정도의 회의였다. 예. 야, 그거네. 걸렸다. 예. 걸렸어. 이거 얘기하는 자리였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도 나온 것들 보면은 PD저널에서도 이거는 하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들이 생색내기용 회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회의 하지 말고 빨리 대책을 내놔라.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썩 그렇게 지금 여론이 좋지 않은 보도들이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그맨 그거는 방송에서 잠깐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바람잡이 개그맨 그 개그 콘서트의 바람잡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튼 개그맨인데 KBS 소속 개그맨이긴 하지만 방송에 안 나오고 시작하기 전에 그거 하시는 네, 네. 출연료가 안 나가니까. 네, 출연료를 안 주고 그렇게 하고 막 아무튼 되게 이상하게 지금 그 사람들은 아무튼 더 별나게 했다라는 게다가 아예 돈을 안 받고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또 바람잡이를 한 다음에 거기서 돈을 받은 걸로 개그 콘서트 바람잡이를 했다나 뭐 이런 식의 그런 내용까지 있으니까 이 방송계의 갑질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개그맨은 일을 하고 싶잖아요. 개그 콘서트에 나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마치 그것이 무슨 경제 기회를 주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또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썩
관련 보도가 나올 아니 근데 이런 관련 보도가 좀 이어지면 KBS가 대책을 세워야죠. 더 아무튼 지금 이미 세워놔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렇게 물어봐서 얘기한 거예요. 네. 아무튼간에 지금 SBS는 그래도 자체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라도 했잖아요. 네. KBS, MBC, TVN도 얼른 그런 좀 뭔가 눈에 띄는 조치를 내놔야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아나운서를 프로듀스 101 형태로 뽑는다. 정말 진짜 이건 저는 처음에 제목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의 프로듀스 101 차용 아나운서 인기투표 채용 논란이라는 보도인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시아경제TV라는 곳이 그러니까 아시아경제라는 경제지에서 운영하는 또 방송 채널이죠. 네, 여기에서 아나운서를 뽑을 때 시청자 인기투표 방식을 도입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페이지에 가봤더니 이제 대본 리딩을 하는 영상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고 거기에 이제 좋아요가 얼마나 달렸는지 댓글 얼마나 달렸는지를 어떤 이분들을 뽑는 기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정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연예인 뽑냐. 얼굴 보고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역량을 지금 뭐 그런 영상 하나를 보고 사람들이 막 뜨겁게 반응하는 것들은 사실 전달력이 좋으냐 막 이런 걸 보는 것보다는 그렇죠. 좀 약간 좀 인기투표 말씀하신 대로 인기투표에 가까운 양상이죠. 실제 이 영상을 보니까 남자 아나운서와 여자 아나운서의 좋아요 숫자 차이가 거의 10배 이상 난다던가 네네네 그런 식이에요. 조회수도 좀 다르고 많이. 그래서 이게 좀 아니 이게 방식 자체 이게 무슨 채용 방식이 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네, 어쨌든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140명 중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사용자 34명에 한해서 2차 전형용 원고 리딩 영상을 공개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무슨 채용이 이런 식으로 합니까? 140명 중에 34명만 동의했으니까. 그럼 그들한테만 가산점 줄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거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강요하는 거잖아.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모습이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예전에. 네, 어디서 이거 아시아경제TV보다 먼저 이 제도를 도입했던 방송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MBC였죠. MBC였습니다. 예전에 10년도 더 전이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미안해. 그때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여론이 어땠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어릴 때라. 네, 저도.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 연예인을 뽑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연예인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사실 아니고. 맞아요. 저는 연예인도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듀서 101 말고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 하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프로듀서 101은 많이 안 봐서 솔직히 딱 뭐라고 지적할 수 없는데 그 예전에 방송분과가 지적했습니다. 다른 프로듀서 101에서 그 갑질하는 것만 모아서 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지적한 것도. 그런데 진짜 심한 게 굉장히 많고 이게 결국은 거의 모든 내용이 내가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고 뭔가 되고 싶은데 그 욕구를 이용해서 완전히 자기를 노출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 악마의 편집을 해도 다 허용하고 내가 어떻게 부적절하게 그려지거나 그렇게 해도 그것을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연예인들이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건데 지금 이거는 진짜 채용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더 나쁘다. 엄청 나쁜 거예요. 예, 그 진짜 악질이다. 그 이제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가 문제가 됐었죠. 갑질 계약서. 네. 그게 예전에 저희 보고서에 갑질 계약서 얘기는 그래도 했었는데 뭐냐면은 갑을 병정이 있잖아요. 계약에서. 근데 거기 출연하는 연습생들은 을도 아니에요. 병 아니면 정이에요. 정이 대부분이고.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어떤 사람들의 절실한 심정을 이용해서 이걸 좀 뭐랄까 볼거리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인데요. 이 보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놀라워요. 진짜. 일단 이렇게 해서 뽑힌 분들이 보게 되는 그 3차 최종 면접에서 만나게 되는 심사위원 분들의 면면이 아주 신기합니다. 우선 장진 영화감독. 여기서 확실해지죠? 네. 아나운서로 뽑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끝났어요. 미스 코리아를 뽑는 건 아닐까? 스피치 학원 주 아나운서 대표이사 김면욱 전 KBS 아나운서. 스피치 학원 대표?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있는 아카데미 학생들이 유리하겠네? 이게 여러모로 의심이 되죠. 여러모로 말이 안 지극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나운서 면접에 왜 영화 감독이 들어오고 예. 왜 사설 아카데미 관계자가 들어오냐 라는 질문을 진짜 밑바닥 다 드러낸 거예요. 이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시아경제 TV 측은 이분이 사실 김현웅 아나운서가 뭐 학원 대표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프리랜서 아나운서 중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계의 어떤 대표 인물로 모셨다라고 하는데 자, 아나운서가 이분밖에 없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우리나라의 아나운서가 지상파고 다 합쳐서 한 5명 되나요? 아니 프리 아나운서 중에서 프리 아나운서가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 스피치 학원 대표예요? 그러니까 학원 안 가지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훨씬 많아요. 훨씬. 네. 진짜. 네, 뭐 그리고 감독 섭외에 대해서 내놓은 대답도 되게 신기한데요.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 같은 사람을 찾고 싶었다. 경제, 부동산 분야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진행 능력과 임기응변도 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무실에 많은데 네.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러면서 여기 이모가 왜나 저는 뭐 거의 현무암 같은 존재예요. 네. 다듬어지지 않는 네. 아무리 깎으려고 해도 그리고 발로 밟으면 깎아지지 않는 발로 밟으면 으스러져요. 구멍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장 감독님은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이 아나운서 되려고 진짜 몇 년 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요새 또 아나운서뿐만 아니고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절실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채용 절차가 이렇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 딱 요 투표하는 거기에는 상품, 그러니까 뭐 투표에 참가하신 분들에 한해서 뭐 이렇게 뭐 선정해서 상품을 준다는 막 그런 메시지가 다 붙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아경제 TV가 올리는 뭐랄까 컨텐츠들이 있어요. 아, 근데 콘텐츠들 조회수가 1, 좋아요 1, 막 이래서. 그러면 여러모로 이걸로 또 좀 화제를 만들어 보겠다. 네, 아경TV에. 그러니까 자기네 페이지도 홍보해 보고, 자기네 이제 뭐 어떤 브랜드 가치 같은 것도 한 번 더 알리고, 막 이렇게 광고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효과는 없었다. 그래서. 근데 이거 너무 처참하네요. 완전히 이 채용에 응시한 분들을 네. 뭐 완전히 도구화한 거잖아요. 여러모로. 예. 아니, 그러니까 채용된 사람이야 당연히 이런 거 올리는 거지만 채용 과정에 이런 걸 한다는 게 참 진짜 씁쓸합니다. 네, 한마디로 뭔가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권위 같은데 진정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채용하면서 혹시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사람의 원치 않는 내용을 막 공개한다거나 사실 채용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얼마나 채용 과정에서 쓸데없는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완전 사회적 분위기를 완전히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상징적으로라도 이거를 진정을 해서 뭔가가 결과가 나와주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참 좋은 보도네요. 미디어널 보도인데.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스크랩했는데 그냥 하지 말자고 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우리 봉우 씨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자 아이스하키 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방송했는데 주말에 이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미디어오늘에서도 금준경 기자가 일요일 날 보도를 했네요. 근데 뭐 저희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해 준 보도라서 그냥 인용한 보도를 했고요. 저는 문성근 씨 그 트윗이 아니고 페이스북을 이제 제가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너무나 세게 방심이는 이거 빨리 채널A 허가 취소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셔서 이게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 그러고 이제 신나가지고 딱 눌러보니까 우리 기사를 링크를 넣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뭔가 채널A의 극악한 그 행동이 발견됐나 이러고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가 그 글을 공유를 하셨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좀 서운한 게 있는데요. 아무도 민원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모두들 조선동아 폐지하라만 하시는데 그 와중에 하나라도 민원연을 칭찬하는 글이 있었으면 했는데 우리 존재감이 왜 안 드러나지? 그래도 뭐 여러모로 좋은 일이죠. 우리 기사가 그렇게. 근데 아무튼간에 이 기사는 저는 사실 이거 봉우 씨가 아이스하키 가지고 처음에 갖고 막 들어와서 얘기할 때 요거 하나만 그냥
그냥 써도 된다라고 생각했거든. 정말 요거 하나만 그냥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아이스하키에 대한 반론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말이 지금 종편 말고 보도도 사실은 굉장히 어설프게 보도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다 이제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심의해서 진짜 강력하게 이건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요. 저희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론도 비등비등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이렇게 대놓고 시청자들 완전 바보로 이건 거의 진짜 물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지진 때 짐 싸는 아줌마 재탕한 거보다 더 하잖아. 더 심각한 거죠. 정말 나쁜 행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네. 제가 베나베나 쇼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하에 네.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거죠. 또 오늘의 패간에 약간 밀렸다고 판단하신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좀 해보려고 야심차게 준비했는데요. 제가 금요일마다 새로운 형태의 보고서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단건의 보도들이 나와서 그게 문제 보도라고 인식은 했는데 뭐랄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보고서 쓰기에는 좀 약하고 그렇다고 다른 것들과 묶어서 쓰기에는 비슷한 유형의 보도가 많이 안 나와서 자꾸 이렇게 잊혀지는 보도들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주 단위로 이 보도는 일주일 단위에서 별도 보고서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유감이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묶어서 그냥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이제 첫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폐장부 발전이군요. 일종의. 정말 열일하시네요. 네, 활동가가. 네, 묶어서 했는데 요거를 월요일 날 한번 전달해 드리면서 코너명을 정해봤습니다. 이거 신박합니다. 네, 민월련의 주간 아이유. 네, 저희 PD님이 아주 극혐하는 어떤 줄임말 제목이죠. 이거는 이런 제목 별로 안 좋아. 네, 이거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코너 이렇게 한번 외칠 때 이건 CM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저는 너무 신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유냐? 이 보도도 유감입니다. 네. 줄임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저희가 지난번에 TV조선이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자꾸 좀 수상한 보도를 내놓는다. 네, 아예 생각나네요. 누가 넣은 거 아니냐. 아이고, 떨어지길 원치 않는 것 같다. 국정농단보다 더 심하다 그랬었나요? 네, 진짜 아무 말을 막 했다. 그래서 그리고 대박난 사례를 보여주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좀 수상하다라고 해서 보고서도 한번 쓰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요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마무리 국면에서 또 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또 보고서 쓰기 그래서 냅뒀었는데 그래도 좀 괘씸해서 이제 써봤습니다. 또 TV조선인가요? 네, TV조선이에요. 네. 17일 날 관련 보도를 또 내놨는데요. 네. 제목이 폭락은 기회, 대학생 동아리 결성 투자. 그러니까 저번에 진짜 뭐야 이거 제목부터 제목이 심상치 않죠? 게다가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 저 속에. 제목이 완전 그 주식시장 찌라시 그런 제목인데요? 네, 제가 유감이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제목 대박이다 진짜. 네. 이 보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폭락장이지만 여전히 들고 가려는 이들이 많고 이들 중에는 대학생 그리고 명문대생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앵커 멘트는요. 앞에는 이제 폭락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보도인데 앵커 멘트가 이렇게 아찔한 폭락장이 펼쳐지는데도 여전히 이 불확실한 가상화폐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투자 동아리까지 만들어 수익을 꿈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동아리가 저는 사실 이게 정체 약간 불명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한 20여 명 정도 있는 동아리래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만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카페에서 자기들끼리 시세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아주 정직하게 말하면 그게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지금 현 상황에.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 회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난주에 절반 정도를 코인을 팔고 조금 더 내려갈 것 같고 그 저점이라는 곳이 등장하게 되면은 다시 크게 반등을 해가지고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들을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투자 동아리 회원들이. 근데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정보냐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그 정도 생각은.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다 이렇게 되길 바래요. 네. 근데
이 전망을 전한 다음에 이어서 기자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재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재테크 게시판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를 부추기는 글이 넘쳐납니다. 이 밑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1년 이상은 버틸 생각이에요. 세상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막 이런 거 아니면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라는 등의 다짐, 발언들을 막 소개를 해줍니다. 자, 이 보도가 1분 36초짜리 보도인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려를 전하는 구절은 보도 말미 기자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투자 관련 확인되지 않는 글이 한탕주의 환상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멘트가 전부예요. 앞에는 다 대학생들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대 같은 대학의 커뮤니티에 투자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사람들이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들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요 정보를 계속 부각을 해줍니다. 자, 이 보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진짜 미치겠다. 왜 한 거야? 이건 아이유 수준이 아니고 이거 오늘의 폐간인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노리지 마세요. 야, 이건 진짜 완전 주식시장 찌라시보다도 못한 수준인데 거의. 지금 사실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중독 수준으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TV조선은 이거를 약간 합리적인 투자, 약간 심지어 명문대생을 이용해서 그런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 전반 대중의 모습이 아니라 그중에서 대학생 그리고 명문대생들의 이런 모습을 부각해서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거 종합뉴스 9에서 나온 보도예요? 그럼요. 저는 그것만 봅니다. 누가 보면 증권가 뉴스인 줄 알겠다. 야, 진짜. 네,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같은 시기에 다른 방송사들은 같은 이슈를 어떻게 다뤘느냐? 먼저 채널A, 지난번에 아주 기괴한 보도를 내놨죠. 노무현 트라우마. 네, 근데 채널A가 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투자만 별도로 다룬 보도에서는 멀쩡한 보도를 내놓습니다. 이게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흥분 이런 것만 가라앉히면 이 사안 자체는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냐면 등록금까지 대학가도 후유증이라는 보도인데요.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가상화폐 시세를 불안하게 지켜보는 투자자들 중엔 대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투자했다가 이득은 고사하고 원금까지 잃은 사례도 여럿인데요.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안 좋은 사례들을 막 보여주고 이어서 뭘 보여주냐면 지금 시세가 떨어져도 놔두면 어차피 오른다는 마인드가 있어서 라는 대학생의 발언을 보여줘요. 이게 아까 TV조선이 계속 보여줬던 발언이죠. 여기에 대해서 채널A는 뭐라고 코멘트를 하냐면요. 하지만 투자 실패를 남의 일로 생각하는 대학생을 찾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TV조선은 정신 차려야겠네요. 네, 일침을 가합니다, 이렇게. TV조선한테 하는 말 같은데. 그리고 보도 말미에는 채널A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보도 말미에 대학생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취업난 등 팍팍한 현실을 벗어날 탈출구로 여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봐요, 멀쩡하죠? 네.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얘기만 안 나오면 멀쩡한 보도가 나와요. 자, JTBC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토막 붙들고 코인 중독 현상도.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존버 현상에 대해서 이게 코인 중독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게 그냥 버텨서 무작정 되는 일은 사실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약간 현실 부정을 하면서 버티는 중독 현상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의 심리를 어떤 사회적인 그 맥락상에서 분석을 한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의 보도가 더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 아니 다른 애들 비교 안 해줘도요. 네. 이 존버와 투기를 부추기는. 그래서 정말 신기한 보도였다라는. 야, 진짜 웃긴다 근데 TV조선. 네, 또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보고서 제목을 주간 아이유 이 보고서 제목을 투기 동료의 선정 보도까지 바빴던 TV조선이라고 잡았어요. 특집이군요. 네, 어쩌다 보니 TV조선만 계속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요. 또 있습니다. 다른 이슈인데요. 이번엔 단역 배우 출신 여성이 남녀 4명이 모였던 강남 오피스텔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MBN이 15일 날 단역 여배우 숨져라는 단독 보도로 전합니다. 근데 이 보도가 이제 왜 나온 것이냐면요. 이분이
마약을 하다 이렇게 되신 거라는 어떤 경찰의 의심이 있었고 관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보도예요. 근데 자 이런 보도가 나오면 TV조선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파 쓰겠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뭐지 그럼? 네. 나도 내가 더 많이 알아. 뭐지? 내가 더 많이 알아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다. 나도 단독 달 거야. 이러면서 다음 날 단독을 달고 남녀 8명 마약 파티 여배우 사망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자, 이 보도는 뭐냐면요. 앞서 있던 그 MBN 보도에서 다루지 않았던 추가적인 정보. 어떤 거냐면 이들이 집단 성관계를 가졌고요. 남성들은 환각제를 투약했고요. 여성은 당시에 헐벗은 상태로 119에 실려갔고요. 피를 흥건하게 흘렸고요. 라는 정보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필요한가요? 네. 제가 가장 좀 황당했던 구절이 뭐냐면요. 이게 사망한 여성이 구급차에 이송되는 CCTV 화면을 보여주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블러 처리를 해서 거의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막 이런 식의 설명을 붙입니다. 그리고 어떤 오피스텔 관계자의 멘트가 하나 붙는데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닦으려니까 경찰이 못 닦겠다. 그 말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선정적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떤 그런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사실 그런 정보들 그리고 이걸 안다고 해서 어떤 뭐 마약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공익적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자극적이기만 한 그런 정보들이죠. 그런 정보를 붙여서 보도를 또 낸 거예요. 자기들이 단독을 했다고. 진짜 단독도 가지가지다. 네, 또 보도 말미에는요. 늘 나오죠. 마약 혐의로 유죄를 받은 그 연예인들의 모습을 또 한번 쫙 나열해 줍니다. 이 사건이랑 전혀 관련 없는데. 이게 비슷한 약물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연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 보도를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는데요. 결국 보면은 사실 이 이슈 자체가 MBN이 처음 보도했을 때부터 어떤 여배우 마약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선정적 가십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TV조선이 그거는 약해. 기름을 끼얹은 거지. 집단 성관계, 옷을 거의 입지 않고 막 이걸 엑스터시 연예인 막 이런 정보를 막 넣어서 한 번 더 우리가 단독, 진짜 단독 이런 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단역 여배우 A씨가 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집단 성관계를 가진 정황을 확인하고 남성들의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숨진 여배우와 함께 있던 남성들에게서 환각제의 일종인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엑스터시는 환각 효과가 강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강남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마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와 주지훈, 그리고 200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30명 마약 연예인 리스트 당사자들이 투약한 것도 바로 이 엑스터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건들, 특히 사망 사건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단독을 붙여가면서 사망과 관련한 디테일한 현장 정보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게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이렇게 그런 정황을 전달한다고 해서 마약 유통 실태, 뭐 마약 투여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지는 않고요. 오히려 누가 뭘 하다가 그렇게 됐어? 그 연예인 누구야? 단역 옛날에 누구였어? 걔네들 모여서 뭐 했대? 이런 어떤 호기심만 계속 자극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굉장히 불쾌감을 유발할 소지도 있다라는 지점이고요. 실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제38조 범죄 및 약물 묘사에서요.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 살인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반했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열일했다. 아이유에 소개될 만한 보도였다. 네,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유감 수준이 아니에요. 세다. 둘 다 세다. TV조선 요새 약간 발벗고 뛰고 있는데 마태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지? MB 보도로 풀지 못한 욕망을 지금 이런 스트레스로. 신동우 앵커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젊어지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젊어지고 있는 건가요, 뉴스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간 민활련의 주간 아이유. 오늘은 여기서 끝. 네, 아이유. 네. 만약에 아이유 소속사 측에서 클레임을 걸면 제가 또 다른 이름 고안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기분이 아이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이유 굉장히 좋아해서 한번 붙여봤는데 죄송합니다. 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
YT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편 오늘 종편이 아니고 YTN을 또 가져왔는데 저희가 요새 YTN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YTN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옵니다. 이번에도 YTN 관련해서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된 제보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날 이른바 서재 성명을 발표해서 전두환 씨의 골목 성명과 비슷하다. 네. 실제로 성명 내용과 심지어는 그 내러티브의 이렇게 나열되는 순서, 말의 순서까지 비슷해요. 네, 대단한 분이죠. 네. 침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참담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 정부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타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공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저는 이미 지난 13대 국회의 청문회와 장기간의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최대한의 답변을 한 바 있고 검찰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퇴무 지난 5년 동안 저는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와 제1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권력 형태가 없었으므로 현 정부는 과거 청산을 무리하게 앞세워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5공화국의 책임자였던 저에게 물어주시고 저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여타의 사람들에게는 정치 보복적인 행위가 없기를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전두환처럼 오래 버티고 싶다 이런 아니면 뭐 그 다다음 날 바로 구속되고 싶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성명 내고 다음 날 바로 구속이 됐으니까 아무튼간에 그래서 논란이 큽니다. 뭐 이제 정치 보복이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해 가지고 좀 논란이 컸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왜 그랬느냐? 도대체 이 서재 성명을 왜 발표했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김희중 전 부속실장, 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런 분들이 최측근이에요. 특히 이제 최측근인 분들 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돈줄을 관리하던 집사 뭐 아주 최측근입니다 정말로. 근데 이분들이 지금 검찰에 구속되거나 김희중 씨는 구속되지는 않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진술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의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적 유용은 거의 지금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최측근들의 진술 상황을 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궁지에 몰린 건 아니야.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궁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악수를 뒀다는 비판이 많죠 지금. 벗어나면 안 된다는 김어준 씨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여론에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괜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을 거론해가지고 너네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뭘 했구나. 자꾸 복수 거렸는데 뭘 했구나. 이런 지금 의심을 오히려 사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김희중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뭔가 범죄 혐의를 인터뷰하진 않았지만 벌써 그 최측근이 사죄해야 한다고 발언한 거는 뭔가 크나큰 뭔가가 있다는 거죠.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정두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아주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 이걸 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 뭐 이런 발언도 하시고 아무튼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YTN이 17일 그리고 18일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18일, 19일 양일간 YTN이 굉장히 이상한 보도와 자체 제작 영상을 내놨습니다. 뭐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보가 들어온 것인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성명을 내놓은 다음에 조중동이 어떤 프레임으로 나간지 약간 뻔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 이명박으로 가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지금 이 상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무현과 이명박 또는 문재인 대 이명박으로 이렇게 싸움 붙이는 그런 식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라는 프레임이죠. 그쵸. 야, 이 상황은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때문에 이뤄진 일이다. 지금 이 수사가. 이렇게 되면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내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막 난리도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는 기본이고, 네. 김대중 노무현 얘기를 하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정부가 어딨니? 이런 식의 보도도 나왔어요. 아무튼간에. 네. 지금 이러는 상황에서 YTN이 영상으로 그걸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YTN이? 문재인 대 이명박, 노무현 대 이명박을 자체적인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1월 18일 뉴스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YTN이 내놓은 영상입니다. YTN이 이날 18일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나온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뉴스를 많이 다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재 성명을. 그래서 이제 노 죽음 거론 정치 보복 주장의 분노라는 제목의 헤드라인을 걸고 네. 이 이명박 성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을 다룹니다. 이 보도를 다루기 전에 약간 보도의 인트로처럼 자체 제작 영상을 하나 1분짜리 영상을 앞에 먼저 보여줘요. 네. 그 다음에 보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논란이 벌어질 만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이 시작되면은 2009년 5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 장면을 먼저 보여줘요. 이 연결식 화면이 전체 1분 중에 한 30초예요. 절반이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화를 하러 나갈 때 분양하러 나가니까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크게 항의를 했었죠. 그럼 항의를 하면서 끌려 나갑니다. 네. 이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 노건호 씨에게 그러니까 유족 측에 인사를 하죠. 목례를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노건호 씨 등 유족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YTN이 상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라는 자막까지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화면은 뭐냐? 국정원 군 여론조작, 4대강, 자원외교, 혈세 낭비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명박 정부 관련 의혹들을 몇 가지를 자막으로 쭈쭈쭉 나열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서재 성명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을 거론하는 그 부분만 서재 성명 중에 그 부분만? 네, 그 부분만 해서 딱 보여준 다음에 이제 끝날 때는 MB 조여오는 검찰 수사라는 자막으로 영상이 끝납니다. 와. 자, 이거를 제가 말로 설명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와요. 이 영상 이 영상으로 보면 딱 어떤 느낌이 오냐면은 지금 이 상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의 사실관계는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결식으로 이 보도의 첫 시작을 여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이 특활비 관련된 의혹들 부각된 걸 먼저 요약해서 보여줘야죠. 이거를 하려면은 김희중, 김백준 씨 영상이 먼저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프레임 자체가 완전 조중동 프레임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 영상의 프레임이. 조중동의 그 프레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라는 프레임을 사실상 영상으로 그려준 거다. 완전 동의하고 있네요, 그 프레임을. 그래서 좀 황당한 그런 영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가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보도의 인트로니까 보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보여준 건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보도도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두 건의 보도를 이어붙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주는 건 청와대 입장,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죠. 정치 보복 운운에 분노한다. 이건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 이 입장을 보여준 다음에 곧바로 한 건의 보도를 더 붙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청와대 검찰의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제목의 보도예요. 제목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재호 전 의원이 누군지 아시죠? 이명박의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이재호 씨의 이 주장을 바로 다음 보도로 이어붙여요. 다운표예요? 네. 그대로 받아 써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금 이 상황을 강하게 연결짓는 인트로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아주 건조하게 청와대 입장 받아쓰기 한 건, 이재호 입장 받아쓰기 한 건. 이재호의 입장은 뭐예요? 즉 이명박의 입장이죠. 네. 그렇게 기계적 균형으로 한 건씩 갖다 붙인 다음에 끝나요. YTN 큰일 났네, 진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백준, 김희중이 등장을 안 해요. 야 진짜 큰일 났다. 예. 진짜.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지금 서재 성명까지 발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의혹 내용과 혐의 내용 그 전반적인 배경들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다짜고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일화를 소개해 버리는 것이죠. 야 진짜 심각하네요.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YTN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이 너무 좀 이상해서 다른 거는 어떤가 하고 뒤져봤더니 YTN이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프레임을 잡았어요. 아예 다른 이게 하루 종일 뉴스만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얼마나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다른 보도들도 보니까 문제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무조건 연결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발견한 보도 중에 가장 심각한 사례는 바로 다음 날 1월 19일 날 뉴스앤 이슈에서 이거 뉴스앤 이슈에는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아주 길게 방송하는 아침 메인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는 이제 대담도 하고 그래요. 패널들 나와가지고. 아까 뉴스통은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1월 19일 날 뉴스앤 이슈에서 이 건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기 전에 역시나 저는 아니고 대담을 약간 나누다가 중간에 한번 사안을 정리해줘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재 성명이 나오게 된 어떤 그 전반적인 맥락을 정리해주는 보도. 이것도 한 1분간 이어지는 긴 보도인데 이 보도의 제목이 9년의 악연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 사이의 앙금은 9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더 깊어졌죠. 9년의 악연. 뭔지 아시겠죠? 예. 뭐 자막을 읽어드릴게요. 이 보도가 나오는 자막. 문 대통령 지갑에 노 전 대통령 유서. 노 죽음 거론한 MB 영린을 건드렸나. 보복대 분노 전현 정권 정면 충돌. 이게 놀라운 게 이 보도 이 자막들 대부분이 조중동의 보도 제목과 완전히 똑같아요. 보고 썼어. 네. 원래 보고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 지난번에. 근데 YTN이 그런다? 저희가 뭐 종편들 자막이야. 자기네 신문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보도 전문 채널이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특히 영린 건드렸나 이런 보도는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린이라는 것 자체가 주상전. 굉장히 권위적인 용어이자 굉장히 선정적인 용어가 될 수 있고 가십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영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그 프레임을 딱 두 단어로 담고 있는 거거든요. 두 자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보도 내용도 이거는 앞서 보여드린 그 영상이랑 앞서 설명한 그 영상이랑 보도의 구성이 똑같아요. 연결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였잖아요. 그 연결식 끝나자마자 대통령 돌아가시자마자 했던 기자회견 뭐 이런 장면 보여주면서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정말 악의적이네요. 예. YTN이 정말 왜 이러죠? 앵커멘트도 두 전현직 대통령 사이의 앙금은 9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깊어졌다. 뭐 이러면서 심지어는 앵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지갑에 갖고 다닌다. 이런 말은 뭐 왜 하는 겁니까? 딱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YTN이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이 이명박 정부의 비리 혐의를 완전히 정치 보복 쪽으로 잡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엉망진창인 YTN에 새로 들어가신 사장분께서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뉴스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나쁜 게 이건 화면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게 중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그 현장을 또 보여줘요. 이거 지금 전혀 보여줄 필요 없거든요. 부엉이 바위. 그걸 보여줘요 화면으로. 정말 모든 행동이 다 의미 없군요.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군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YTN이 이거는 정말 단단히 잘못 잡았고 프레임을 잘못 잡은 정도가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보도를 열심히 해주고 있다. 전 지금 보도국 상황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보도들을 막 내놓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짰으면 이거 데스킹에서 한 번쯤은 데스킹이 지시를 하지 않았나. 그렇죠. 지금 보면은 데스킹이 지시할 수준이에요. 일관적인 이렇게 보도가 다른 방송에서 계속 나온다는 건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도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합니다. 저는 근데 아무튼 YTN이 제가 봤을 때 좀 소름 끼치는 아무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왜 소름 끼쳤냐면은 저는 이걸 악의를 가지고 했다 뭐 아니다 이거보다도요 YTN의 방송을 만들고 있는 지금 그 제작진 자체가 진짜 적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서건 악의를 가져서건 무조건 저 프레임을 그대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MB가 가져다가 MB가 홍보 영상으로 써도 될 정도의 진짜로. 수준의 내용이거든요.
저거를 영상화시켜서 저렇게 내놓고 그걸 자기네 보도 전에 인트로로 그렇게 내놓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적폐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누가 만들었는지 찾아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 편파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고 이거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 MB의 생각 속에서 그냥 그대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전 분명히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민원연에서 했던 어떤 모니터보다도 제일 가장 강력하게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같은 18일 날 JTBC 뉴스룸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보면은 JTBC 뉴스룸이 18일 날 한 10건 정도를 MB 관련 보도를 내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재 성명을 전달한 보도 한 건 외에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10건 중에 7건이 무려 7건이 다 MB가 지금까지 받고 있는 혐의들. 의혹들. 그죠. 그걸 알려줘야죠. 그리고 최근에 김백준 씨, 김희중 씨가 지금 검찰에 불려가면서 또 하나 터진 게 제주도 땅이에요. 물론 제주도 땅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 땅이 있더군요. 네. 이게 뭐냐면은 다스 임원들 그 명의로 땅이 돼 있지만 사실상 이게 지금 차명재산인 것 같다는 의혹이거든요. 그 JTBC가 그날 18일에 그걸 열심히 보도한 거죠. 근데 YTN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봤던 뉴스통에는 아예 나오질 않아요. 충격적인 게 뉴스통도 2시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하나도 등장을 안 해. 제가 샅샅이 봤는데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걸 왜 보도를 안 할까? 근데 뉴스통은 전혀 하질 않았고 그래도 19일 날 뉴스앤 이슈는 조금 했어요. 조금 하는데 그 보도를 해주는 게 아니야. 대담을 한다 그랬잖아요. 대담에 최진봉 교수가 등장해요. 최진봉 교수 혼자 열심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는 안 해. 그러니까 YTN이.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역시 뉴스앤 이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YTN이 이 사안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착잡합니다. 그래서 최남수 사장이 뭐 보도 혁신을 동의했다. 내가 뭐 지금 간부 인사들 3년 이상 보직한 분들 보류 안 하고 다 하겠다. 뭐 노종병 기자 너 나빴다 막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뭐 보도 혁신은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은 보면은 최남수 사장이 동의한 보도 혁신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되게 이거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적폐를 청산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저들이 생각하는 그 칼럼 아까 말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프레임이 있어요. 노종민 기자가 뭘 잘못했고 뭐 무슨 구설수가 있었고 횡설수설 자기들이 하는 게 있는데 그 프레임에 빠지지 마시고요. 아예 거기에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보도로 얘기하자. 지금 이 방송국이 정상이냐. 보도 전문 채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방송 최근의 방송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누구가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PD픽? 자, 오늘 또 PD픽 가야죠. 그래요? 그래요? 잠깐만. 저는 코너명만 지금 새로 갈아놓고 지금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사실상. 좀 아이유는 좀 특별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제 느낌에 오늘 비등비등합니다. 양쪽 다 나빠요. TV조선은 약간 아무튼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YTN 갑니다. YTN은 또 이 투쟁 상황에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너무 나빠. 그러니까 YTN, 머리가 나쁜 걸까 악의적인 걸까? 저는 악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악의적. 왜냐면 제가 이 영상만 봤을 때는 악의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보도 전체에 김백준, 김희중 씨나 혐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보도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근데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네, 알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YTN 어떻게 될지 앞으로 저희가 또 열심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민원연 대댓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댓글이 왔어요. 네, 대댓글. 또 어떤 댓글이 있는지. 혈관 주사를 갖고 왔어요. 미론곰탱님이 몸이 많이 아프시네요. 주사 맞고 오셨다고 감기 조심하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이거 뭐죠? 너무 대가리 박았어. 미련검탱님이 종편대체 NG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제가 머리를 박고 있네요. 저도 머리 박으셨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차장님께서 머리를 박으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어떤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다들 잘 아시겠죠? 참 캡처 기발하기 악마의 캡처 아니야? 악마의 캡처? 또 밑에 김광희 랭커 이 아웃까지 합성을 또 해주셨어요. 미련검탱님 감사합니다. 또 짤을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웃기다.
현송월 관련 보도를 지적해 주시는 댓글들이 몇 개 있네요. 네. 지금 YTN이 주말에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현송월이 임신했니 아니냐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다. YTN은. 아 정말 예. 그리고 언론은 하루 종일 현송월 직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평창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하는 종목이 뭔지 대표가 누군지를 좀 말해달라. 예,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현송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 참고 있었는데 다시 현송월 보고 써야 되지 않겠나. 아니 이게 진짜 우리 언론들은 반성해야 되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현송월 죽었다고 보도했던 언론들이 그 과거랑 비교해서 다시 털어야겠어요. 네, KJC79님은 네이버를 좀 다시 감시해 주세요. 지금 대선 때보다 더 악랄하고 교묘해졌다. 종북몰이 댓글이 급증했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가상화폐로 뿌리 난 20, 30대들이 종북몰이 댓글을 몰려다니면서 달진 않을 것 같다. 또 댓글. 이게 저 사실 진짜 좀 심각한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그 김어준 프로에서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근데 보면 김어준 씨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닌 상태다. 댓글의 수준이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 댓글을 우리가 감시할 수 있을지는 사실 우리가 모니터를 하겠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배치 상황 얼마나 배치했는지 주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댓글 조작은 이거는 아주 그냥 뭐 선수들끼리의 싸움이어가지고 이걸 과연 네이버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또는 민원연도 이것을 감시할 수 있을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현송월 얘기했는데 저도 그 그러니까 방송을 아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잠깐 보면 진짜 현송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말에. 근데 민동기 국장이 그 페이스북에 쓴 게 너무 웃겼던 게 잠깐 휴일 오전 연합뉴스 TV를 잠깐 봤다. 패널 중 한 명이 현송월 단장을 계속 저 여자는이라고 말한다. 잠깐 봤는데 5번 정도 저 여자는이라고 말했다. 아마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언급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도 저 여자는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호칭 없이 그냥 말하잖아요. 이거는 더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아무튼 3399님이 제보해 주신 YTN이 현송월 임신 여부를 토론하고 있다. 이건 제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YTN. TNO님께서 요새 보수 언론 종편 YTN은 보수 언론 종편에다가 YTN이 붙어 있다니 이거 진짜 슬픈 현실이네요. 네, 동계올림픽 망해라, 비트코인 때문에 20, 30대 좌절해라 이런 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라고 적어주셨는데요.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이 드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레이니치세님이 사진을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나오는 이분이 조조인가요? 앞머리를 이렇게 레전드 파마, 뭐라 그러지? 이걸 무슨 파마라고 하는데? 폭주족들이 하는 저 머리 있잖아요. 저는 이거보다도 봉우 씨의 이 머리는요, 그 헬멧을 쓴 것 같은, 자전거 헬멧을 쓴 것 같은 느낌. 제가 전에 말했죠. 자전거 헬멧 쓰고 다니시네요. 실제로 옆에서 보면요,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사무실에서 벗으셔야죠. 유행에 뒤떨어지는 분들과 제가 길거리 밤에 이제 홍대 나가봐도 좀 많이 깎았어요. 봉우 씨가 조금 너무 적게 남겼어. 이렇게 유행에 뒤처지는 분들하고 저는 말을 섞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우긴다 이렇게. 그만하시고요. 네, 레이니 칠세님께서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갔던 방송들 얘기하셨는데, 종편 떼찌 감상평 해서 EBS 까칠남녀의 방송을 놓고 말하시는 종편 팬들의 말을 들으며 참 불쌍한 분들이구나라고 생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EBS의 까칠남녀 성소수자편은 매우 좋은 교육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이건 정말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캡처된 것만 보고 전체 방송을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말에 또 제가 텔레비전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까칠남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이날 편을, 성소수자 편을. 봤는데, 정말 아는 형님 맞나? 똑같아요. 형님하고 똑같은 컨셉이고 제목도 아예 모르는 형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제목이. 근데 방송 내용이 정말 굉장히
드라이했습니다. 정말 조심했어요. 성소수자에 대한 솔직히 그냥 친근감을 주는 수준이었지 그 정말 다양한 정보를 주는 데는 오히려 되게 조심스러웠다. 네. 민감한 얘기는 피해갔고 쉽게 재미있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냥 이 분들도 다 우리랑 똑같이 그냥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정도로만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정말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재미있었어요. 보면서 아 저렇게 편안하게 자기 특히 은하선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내가 굉장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그동안 여러 방송에 계속 나왔지만 자기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했어라고 이제 그게 이제 반말로 서로 막 얘기하는 아는 형님 컨셉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 마음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홍석천 씨처럼 아예 그냥 대놓고 늘상 자기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히 이런 코너가 아니고서는 굳이 이제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편안하게 쭉 얘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교육의 그 내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수영 PD 너무 수고 많았다고 보너스 꼭 받으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보너스는 그 이정일 PD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리고 레이니 칠세님께서 중앙일보의 문꿀 오소리에 대한 발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또 분노를 표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죠? 거의 모든 내용이. 네. 댓글이 이래서 분노 저래서 분노 잘해도 분노 못해도 분노 뭐 그런 상황이네요. 우리가 어떤 좀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3D 업종이다. 안 좋은 일이라니까 좀 얼마나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가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아무튼 거듭 듭니다.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40416님이 지금 잠적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계속 댓글을 안 남겨주셔서 요즘 너무 바쁘신가 봐요. 저희가 지금 항상 댓글로 안부를 찾아뵙고 있는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와 주세요. 네, 다들 열심히 다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미리 하는데 저희가 편집위원회가 있어요. 민원연 안에. 근데 저 며칠 전에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1년에 2번 합니다. 근데 이 편집위원회가 원래는 우리 이제 웹진하고 그다음에 소식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위원회인데 이제부터는 미디어 탈곡기하고 동영상도 편집위원회에서 다 다루면서 그러니까 평가하고 논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위원회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주로 이 인쇄물만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민원연이 변화해서 동영상과 팟캐스트가 생겼으니 편집위원회가 그거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디어위원회로 바꾸기로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탈곡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미디어 탈곡기에 댓글을 많이 써주시는 분들 또는 그중에 특히 회원이 아니신 분도 있고 하시다가 회원이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활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해서 상도 드리고 뭔가 좀 재치 있게 우리가 연말에 시상식 물론 김태호 회원님이 작년에 그런 의미에서 상을 받으셨지만은 좀 이 부분을 좀 부각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밌겠다. 이 댓글로 누가 최대 댓글왕 뭐 이런 거를 뽑아볼까 막 그런 생각을 아무튼 연말에 아이디왕 이런 것도 뽑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재미있게 그런 거를 좀 해서 참여를 좀 고맙게 여긴다는 의미를 좀 이렇게 부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 다 좋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미디어 탈곡기 관련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고 그때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민원연 언론 모니터 교실을 합니다.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원연의 자랑 신문모니터위원회 그리고 방송모니터위원회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미끼 상품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 제가 전제하는 것은 사실은 들어오시면 꼭 방송모니터위원회와 신문모니터위원회에 남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는 남으라고 매번 얘기를 하지만 듣기만 하고 쏙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셔서 뭔가 몇 분이라도 남으리라 기대를 하고 여는 무료 강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모니터위원회, 신문모니터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연령대였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그 연령대를 몇 살이야 이렇게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애들 굉장히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과 같이 모니터를 같이 해보는, 그리고 막 아주 뭐야말로 동등하게 역할 분담하고 동등하게 글 쓰시고 동등하게 토론하는 그런 여건이 되신다면은 저는 누구나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 그런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은 5강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4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수요일에 1강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수월 이렇게 4번 강의가 있습니다. 왜 언론을 모니터하는가? 언론 모니터 시 참고해야 될 가이드라인들, 그리고 모니터링 방법론, 모니터 보고서 작성법, 이렇게 4개의 강의로 하고요. 넷다 제가 강의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딴 거 하나를 배나은가 이봉우에게 어떻게 시켜볼까? 저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무튼 민원연에 놀러 오시고 싶었던 분들, 또는 민원연에 뭔가 활동해보고 싶었던 분들 많이 와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언론사 주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나쁜 기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모니터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6개월이라도 언론 모니터 활동을 해보시고 나면 내가 기레기가 되지 않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기레기가 되지 않는지도 실제로 체험해보고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저희 신문분과 방송분과에 함께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언론사에 취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강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강좌 누르시면 되고요. 이미 굉장히 많이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금방 조기 마감될 수 있거든요. 정말로요. 제가 원래 거짓말 잘 안 하는데요. 안 들어오면 구걸합니다. 네. 안 들어오면 제명이다. 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거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강의는요. 수월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돼요. 9시 이후까지는 안 할 생각이니까요. 8시 반쯤에 끝내고 질의응답 받고 그렇게 헤어질 겁니다. 예,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디어 탈곡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